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별적인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CCN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 말고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중간에는 FATF 권고안이 작용을 해서 분명히 그게 암호자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리적인 어떤 제가 아젠다를 본 게 있고, 또 리플코인에 관한 자료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가져가실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인인증서가 20년 만에 폐기되기로 법안이 상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21일 날 이게 폐지된다, 이 법안 이게 통과될 거다, 이런 얘기가 어저께서부터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암호자산 투자하는데 공인인증서가 뭐가 중요한데? 라고 말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존 공인인증서에서 사설인증서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공인인증서에 관한 폐기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설인증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공인인증서 대신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법안으로 서서히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체인증이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문이라든가 정맥이라든가 홍채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안면 인식이라든가 다 모바일 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권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용된다, 그게 법 제안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 생체인증은 또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방향성의 제도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내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가상자산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제가 이걸 왜 여기 써놨냐면 FATF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립토커런시라는 표현보다 버추얼 커런시라는 표현을 지금 써가지고 바꾸기 시작했더라고요. 빗썸하고 업비트, 코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버추얼 커런시라는 아마 표현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수용에 관한 법률안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트리거로 작용하는 그런 게 지금 되지 않나. 그래서 법안이 슬슬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암호자산 시장에도 분명히 봄빛이 점점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뜨거워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법률안 관점에서 같이 접목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벤자민 플런트라는 사람을 제가 좀 약간 추종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락 채널 패턴이 길게 되게 장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파동이 좀 약간 가파르게 좀 올라갈 듯 말 듯한 상승세이긴 한데, 어쨌건 9,315달러에서 10,000달러를 넘지 못하는 수준의 이 횡보장, 이 박스권 장세가 앞으로 2달 정도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중간에는 게릴라성 일부 알트코인의 급등장,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오늘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메디블록부터 해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계속 게릴라성 어떤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차트를 보여드리고 이게 두 번째 차트인데, 자, 큰 관점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그냥 이거는 다른 어떤 법률안이나 다른 일제 뉴스를 배제하고 그냥 전형적으로 순수하게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달이 되기 전에 6월달 중순 이후부터 그때까지 박스권 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7월달부터나 7월달 되기 전부터 이렇게 급등 장세가 있어가지고 2021년이 되기 전에 올해 말까지 17,000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해서, 제가 FATF 이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캘린더랑 아젠다를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맞닥뜨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중심이 모여지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딱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핵심 의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키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버추얼 에셋이라는 표현이 여기 써 있어요. 가상 자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 가상자산, 기존에 나와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뭐 중요한 거를 언급을 할 거래요.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서. 자, 보면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 자산, 가상통화, 전 세계의 가치를 신속하게 이전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어휘다. 빠르게 진화하는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은 재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도, 전 세계적 범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익명성 또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블록체인은 1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상자산은 널리 사용 가능해졌으며 결제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와 감독이 확립되지 않은 채 이 부분이 여전히 금융산업의 와일드 웨스트라고 불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FATF 표준은 금융자산과 동일한 보호수단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을 공정하게 취급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금융자산과 동일한 보호수단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을 공정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따로 동떨어져서 자산이라고 뭐 어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커런시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할 거다라는 얘기라고. FATF의 규칙은 가상자산이 법정 통화로 교환될 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간에 전환될 때도 적용됩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미래를 위한 준비, 여기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개발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FATF는 2020년 6월에 다음 단계를 평가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법률안이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이 법률안이 정해지면 G20한테 다시 전해지고 각국의 이 법 제도안이 중앙은행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각 나라 중앙정부에서 세제안이나 뭐 거래소에 대한 어떤 그 규제안을 확립을 점점 아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급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관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실제로 FATF 여기 보면 캘린더를 보면 2020년에 유난히 많아요. 회의가 8번, 8달에 걸쳐서 있어요. 다른 데는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각 연도에 3번뿐이 없어요. 올해 유난히 많아. 그 얘기인 즉슨 올해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에 관해서 끝을 내릴 거란 얘기고, 이 얘기인 즉슨 스캠 코인,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코인들,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그 거래소들이죠. 암호자산 거래소들이 올해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 각종 이벤트를 한다거나 각종 뭐 말도 안 되는 코인들에 관해서 ICO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서 사람들 돈을 좀 약간 그럴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올해는 특히나 올해가 이제 빠져나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자, 6월 달에 보시면 6월 8일 날, 10일하고 11일 날, 그리고 16일 날, 18일 날, 24일까지 회의가 유난히 많아요. 근데 이거 화상회의를 아마 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거를 아마 맥락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FATF에서 익명성에 관해서 막 되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익명성 코인이 이러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익명성 코인에 투자를 하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를 뭐 전부 다 이제 조금씩 투자를 다 진행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특히나 익명성 코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XRP를 표시를 해놨는데, XRP가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가장 안전한 코인이라는 걸 아마 누구나가 다 아마 알 거예요. 지나가는 초등생한테 물어봐도 XRP를 모르는 친구는 있겠지만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가장 안전한 코인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이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XRP를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서 하이 리턴을 바래. 급격한 상승을 바래.
2017년 말에 있었던 급등장이 올해도 올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이 코인도 이 XRP를 투자를 진행하지만 그렇게 못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도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 왜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왜 그렇게 구성을 했나? 모건클릭이 기관과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투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운용사다. 그리고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투자고문 회사이기도 하다. 자, 그리고 보면 기부금이나 재단이나 연금계, 국가재산기금 및 가족사무소를 포함한 기관 고객을 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레이스케일이나 모건클릭. 자,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대시코인, 지캐시, 모네로. 자, 3개나 되는 익명성 코인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미세고, 뭐 하여튼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여기 있죠. 얘네들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이런 코인들을 여기 뒀을까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코인들은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리플 코인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한국 분들, 특히나 뭐 일본 분들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유난히 한국 분들이 많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뭐 한 달 안에 급등할 거야.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리플사의 명분은 뭐냐면 가상자산 IPO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IPO를 뭐 나스닥에 상장할 정도의 어떤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는 데가 과연 어떤 회사들이 많이 준비를 할까요? 리플사 말고 어떤 회사들이 또 IPO를 또 준비를 할까요? 비트메인이나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든 어떤 거를 먼저 IPO를 내줄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 IPO가 리플 가격을 상승하는데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머니그램이라든가 뭐 엑스커런트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금융기관하고 커넥션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빌미로 하는 게 아니라 IPO가 저는 가장 큰, 아마 리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어떤 상승 트리거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올해 1월 달에 이런 기사가, 1월 24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12개월 안에는 이 준비를 해서 IPO를 마칠 거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되게 많이 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애쉬 비랄? 이 사람이 뭐 제품 뭐 부사장? 제품 공급 부사장인가 뭐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앞으로 12개월 안에 당신은 크립토 블록체인 안에서 공간에서 IPO가 진행될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무슨 얘기냐면 가상자산과 증권시장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가상자산 회사가 IPO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열어두고 있어요. 가상자산과 증권시장의 벽이 허물어지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FATF에서 작년에 나왔던 의제 말고 올해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것도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게 나왔잖아요. 자, 보시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진 않을 거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다른 코인들도 IPO를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풀이 일단 첫 스타트를 끊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세 급등장이 올 연말 정도, 저는 제 느낌상, 저는 좀 감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제 느낌상은 올해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선 그쯤 기간 전후에서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 여름장에도, 그러니까 다가오는 7월 달에도 뭐 물론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을 하긴 하겠지만 진짜는 아마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DCG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플사에 이게 코인을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리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코인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근데 중요한 건 G캐시에 관해서도 JP모건도 그렇고 DCG에서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뭐 시빅이라든가 파일코인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그 큰 포텐셜의 관점에서 이번 영상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FATF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퍼즐들을 잘 맞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세 지금 이렇게 뭐 트레이딩 하시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뭐 어떤 일개 차티스트가 말한 거 그리고 제가 아까 FATF에서 준비하는 회의 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보시면 대충 아마 그림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따 암호화폐 업계의 여러 가지 뉴스를 갖고 또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